LG 디스플레이 2024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39.4%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57.7%가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0.6회전으로 산출되고 PBR은 0.86상태입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9월 달에 중국과 디커플링 한다고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된 뉴스로서 3분기 소형 OLED 출하량 한국 51%, 중국 49%, 문채석 기자가 아시아경제 12월 9일 오후 12시 56분에 보도를 한 내용입니다. 뉴비리서치가 아이폰 스마트워치용 패널 시장 분석을 했는데 삼성과 LG가 51%, 중국 BOE, 티엔마, 비전옥스 등 추격, 글로벌 출하량은 전분기 대비 7.8% 증가했다.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등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글로벌 출하량이 3분기에 전분기보다 7.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를 하면서 서술된 거를 제가 표로 한번 만들어 보면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39% 9,590만 대로 1위를 했고 중국 BOE가 2위, LG 디스플레이가 3위, 그리고 나머지는 다 중국으로서 비전옥스, 티엔마, 에버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중국이 급격히 쫓아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는 OLED 매출이 60% 육박하고 LG 디스플레이 실적 개선의 비결이다. 이렇게 한지영 기자가 또 머니투데이에서 12월 9일 오전 6시 5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들쫓고 있는 LCD 액정 표시 장치 사업 비중을 조금씩 줄이고 OLED 비중을 늘려왔다. 마지막으로 남은 LCD 팹인 중국 광저우 공장을 지난 9월 매각하기로 하면서 체질 개선에 한 발짝 더 나아갔다. LG 디스플레이는 LCD 시장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경쟁사와의 OLED 기술 격차를 벌이면서 사업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 중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LCD라는 게 보통 그 모니터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디지털 CCTV 감시 사회에서 권위주의 국가나 민주국가나 CCTV는 범죄 예방에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LCD 생산은 유지해야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할 터인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중국산 CCTV는 백도어가 있다는 소문이 있고 앉아서 한국 상황을 해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또 걱정을 하고 보게 됩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18조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 대비 39.4%가 증가했고요.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29.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적게 증가한 것은 결코 나쁘진 않은데 더 줄였으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출 원가가 18%뿐이 증가를 안 했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은 전년도 1조 거의 9,800억 원대에서 영업 매출 손실 4,330억 원으로 흑자로 전환이익이 121.8% 매출 총이익이 전환이 됐고요. 순매관리비는 10.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은 1조 4,245억 원으로 전년 3조 6,665억 원보다 61.1%가 감소했습니다. 영업손실이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죠. 영업이익률 20.4% 개선이 됐고
원가 생산성 0.15포인트가 개선이 됐습니다.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결과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7조 1299억 원으로 13.1%가 증가했습니다. 매출 증가율보다 26.3% 마이너스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스루풋 금액상 64.4%가 증가했고 스루풋 율로는 9.2%가 상승했습니다. 운영경비는 19.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TOE 생산성은 0.817로서 0.24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1 이하는 적자가 계속된다는 뜻이고요. 스루풋 영업이익은 1조 6,471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손실 1조 4,245억 원보다 2,267억 원이 더 손실이 났습니다.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 제품 제공품 WCA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3,738억 원이 증가가 된 것이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낮게 나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회사는 여기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표시를 안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간 동안 비용으로 인식한 재고자산의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을 더하면은 매출원가가 되는 거로 이렇게 이제 구분 표시를 해줬네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은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마이너스면은 이게 증가했다는 뜻이고요. 원재료 매입액 등으로 표현되어 있으면은 A는 전체 재고자산이 범위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총 제조 비용이 왜곡되기도 하고요. 왜냐, 이 표를 가지고 총 제조 비용을 추적을 한다면은 원재료 사용액이 돼야 되는데 매입액으로 된단 말이죠. 매입액에서 가공비를 더하는 꼴이니까 왜곡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매출원가는 이상이 없다고 주장할 겁니다.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6조 9천억 원대로서 13.7%가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19.3%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경비 12조 5,877억 원에서 판매관리비 1조 8,576억 원을 빼면은 공장 가공비가 10조 7,30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가공비율이 60%로 1.8% 상승했고 재료 비율은 1.8% 하락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여기서도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2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의 그 증가액과 비성분의 재고자산의 변동액이 차이가 1,326억 원이 있는데 이게 BWCI의 증가액하고 같습니다. 이거만큼 여기 그 밑에 표시한 대로 일반적으로 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전체 재고자산으로 할 경우에 매출원가를 줄여 매출이익이 더 증가하도록 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이 원가회계의 고질적인 이 제조 세계를 지배하는 만유의 법이다. 갭 1,326원만큼 미실현 이익이 이익으로 결산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PQ 총 제조 비용도 그 갭만큼 동일한 금액이 차이가 나게 되겠고요. 전체 재고 자산의 증가액은 일치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운영경비로서 인건비가 2조 67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 10.1%가 증가했고 직원 수는 상반기 것만 공시가 돼 있어요. 439명. 요거는 2020년도 말 기준입니다. 439명이 증가했는데 어쨌든
평균 임금은 1억 원이 넘을 것 같습니다. 10.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주 가공비가 22.7%나 크게 증가했고 지급 수수료가 5.1% 감소했고 수도 광열비, 에너지 비용이 21.29% 증가했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상승했고 수르픈율도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상승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이 더 올라갔어요. 4.3% 차입금을 더 빌렸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투자자본 이익률 ROE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14.7% 개선이 됐습니다. 이것은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가 WCAA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충분조건 논리로 표현해 본 거고요. LG 디스플레이도 제조원가 회계를 잘못 배운 기업들이라고 일부러 폄하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갖다 붙입니다.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하는 기업들한테. 그래서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동일 방향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투명하게 가정을 하는데 이것을 또 입증하려면은 원재료 가격이 하락하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 수량으로 산출해서도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어야 됩니다. 그럼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느냐? 데이터 수치로는 얘기를 안 하고 구두 진술을 한 것을 표로 만들어 봤는데 형광판이라는 게 있고 PCB가 있고 드라이브 IC가 있고 백라이트라는 게 있고 요 네 가지만 했는데 이게 그 전체 원재료 중에 50%가 안 돼요. 단순 평균 5%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딴 자재는 뭐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지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내려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 이 분기마다 한 거를 제가 단순 평균을 한 겁니다. 6.3% 내려간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2023년도에는 35%가 인상이 된 거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해당 기간 중 출하된 순면적 기준 판매 가격, 셀 상태의 반제품 매출은 제외된 단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된 거를 조변표로 만들어 보면은 1, 2차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추론이 나오고 또 투명회계 입증 추론도 원재료 가격 하락 및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은 입증이 된다고 간주할 수 있겠고 그러나 판매 가격은 입증이 실패했습니다. 원재료 가격 내려간 것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분기별 판매 단가 변동폭이 크다는 것이 좀 더 문제로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대로 그 데이터들이 조금 신뢰도가 과연 있는 건지 그게 조금 좀 회의감이 들어가네요. 3분기까지의 누적 실적은 전년도 매출액 대비 91.2% 진도율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까지 팔린 만큼 연속적으로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것은 그 확률론적 사고방식으로 예측을 하겠다는 것을 제가 표현한 거고 또 우측에는 제조원가 회계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 또 스루풋 회계의 강조점을 제가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원가 회계에서 그 미중 대립에 의해 가지고 디커플링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원가 패러다임으로 중국에 투자했었지만은 이제 이 원가 회계를 디커플링해서 미국의 리시오링으로 가져가고 있죠. 근데 이제 현재 중국은 과잉 생산하고 정부 보호적인 덤핑 수출하는 것은 모든 산업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전자제품도 아주 힘든 상황에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 더하기 25%로 계획을 하려고 그랬는데 운영경비는 그렇게 된다고 치고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이거를 손익분기점 제로로 해놓고 실업률로 나누면은 3분기에 18조 원 했는데 과연 26조 원까지 거의 8조 원 정도를 3개월 동안에 매출을 일으킬지 어떨지 모르지만은 LG 디스플레이의 손익분기점은 26조 원은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가격은 그대로 가져간다고 가정할 경우에 매출 재료비가 44%가 늘어나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이만큼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44%. 과연 그럴 수 있을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26조를 한다면은 이제 손익분기점 근처에 가게 되고 재고 회전율이 연말까지 14.2회전으로 예상이 되는데 조금만 더 노력해서 15회전 생산을 좀 줄이든지 또는 두 번째로는 매출을 더 증가시켜서 재고를 줄이든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생산도 줄이고 매출은 증가시키고 복합적인 방법으로 이 재고 회전율을 15회전을 해낼 수 있다면은 27조 5천억 매출을 할 수 있을 거고 이익 규모는 3,793억 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을 거다. 재고 회전율이 조금 올라가는데도 이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재고가 증가했을 경우에 예측도 트렌드가 형성이 되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했죠. 적자가 더 높았다는 얘기고요. 판매가는 원가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소개하는 것은 원가회계 예찬한 것은 일부러 이제 원가회계에서 벗어나자는 의미에서 원가회계 예산 세운 것은 별도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EH 세후 현금 순이익을 보면은 1조 거의 2천억 원의 그 현금 순이익이 생겼습니다. 전년도 동기에는 1조 5천억 원의 그 손실이 있었고 그리고 영업활동을 통해서 1조 7,800억의 현금이 유출이 됐고 돈을 또 잃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최종 1조 7,320억 원의 현금을 잃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다 검증식으로 검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금 재무지표로서 정확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얘기된 거를 제가 자유현금 흐름이라고 프리캐시 플로우 했는데 채권자가 4,358억 원을 더 대출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67.7%로 더 올라갔습니다. 원래 50% 이상이면은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진 상태이기도 합니다. 주주도 1조 2,800억 원의 그 자본 증자를 해서 돈을 더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자유현금 흐름은 1조 7,166억 원이 그 돈을 유출이 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돈의 재원은 결국 최종 여기 나온 금액하고 유사하게 나오죠. 그렇게 유상 증자된 돈들이 다 어딘가 다 나갔다 이거예요. 재고 증가하는데도 들어갔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겠죠. 비용에도 썼고.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손익분기점에 올리는지 계속해서 우리나라 모니터 패널 판넬이라고 그러나요? 패널이라고 발음하나요? 그런 시장이 중국한테 안 밀리고 계속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주가는 8,880원으로서 그 연초보다 2,895원이 내려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은 0.86으로 올라갔는데 그 주식 증가에 의해 가지고 액면 가격은 5,000원이지만은 액수 때문에 액면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유통 주식수로 나눌 때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PBR은 좀 올라갔어요. 자본 증자 때문에. LG전자가 36.72% 지분을 가지고 있고 연금공단이 5.55%, 외국인이 20.5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